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박미수 박사 TV 채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알찬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강 주제가 내 몸의 만성염증 상태는 어떨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성염증을 줄일까? 입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반드시 이 10가지는 줄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만성염증 프리한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인슐린 허용 범위 내로 줄여주십시오. 만성염증은 탄수화물의 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가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혈당을 처리하기에 다량의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이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되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액상가당은 천연과당보다 혈액성 단백질 성분과 엉겨붙는 작용이 빠르게 일어나며 이렇게 단백질이 당과 엉겨 붙게 되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드는데 이는 혈액 속에서 다량의 염증 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평소 자신이 먹는 탄수화물 음식, 단 음식을 딱 10%만 줄여도 만성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건강 이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채소 한 술, 단백질 한 술, 밥 한 술, 또 다시 채소 한 술, 단백질 한 술, 밥 한 술을 계속 반복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을 일으키는 만성염증형 감염을 줄여야 합니다. 만성염증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과 위암, B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간암 사이의 연관성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조기에 제거되지 못하고 몸에 잠복해 있는 경우 이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해서 즉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 암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염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손 씻기만 잘해도 이런 감염병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비누의 발명이 인류의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주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급적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세정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이나 약물로 예방이나 제거가 가능한 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또 약물 사용을 통해서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맥경화를 줄여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동맥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혈관 건강 습관들이 만성염증도 동시에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 높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생활습관 개선, 약물 처방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늘어난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늘어난 체중을 줄이고 비만을 치료하는 것도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만세포는 바로 염증 물질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복부에 들어있는 내장지방이 특히 해롭습니다. 내장의 지방세포는 아리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염증 그리고 지방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만약 적정 체중을 초과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셔서 체중을 정상으로 줄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접촉을 줄이셔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같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공기 오염도가 심한 날은 마스크 사용을 생활하고 마스크 착용 수칙을 잘 따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강력한 만성염증의 원인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지속되죠. 이때 만성염증이 초래됩니다.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게 되면 우리 뇌나 마음은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다음에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심하게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스트레스가 심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서 미리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번째, 한 자세를 줄여야 합니다. 한 자세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기 역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죠. 한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습관이 잘 되지 않는다면 휴대폰에 30분마다 경고음이나 알람이 나오게 설정해서 가급적 한 자세로 30분 이상 있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칭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해 두었다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 같으면 손 털기, 발목 돌리기, 각종 스쿼트 자세, 요가 동작들을 30분마다 적어도 3분 이상 해주려고 노력하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만성염증이 몸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8번째, 탈수를 줄여야 합니다. 탈수는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탈수가 있으면 만성염증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따라서 물 마시기는 중요한 만성염증 예방법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물을 마셔주게 되면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서 염증 물질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또 그러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꾸준히 물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장내 유해균을 줄여야 합니다. 장내 유해균은 장누수증후군과 소장세균, 가다증식증을 일으켜 우리 몸의 면역기진 장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만성염증 예방법입니다. 장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장내 세균의 균형을 도울 수 있죠. 생선, 견과류와 병아리콩, 완두콩, 렌티콩을 포함한 각종 콩류는 섭취 시 염증 친화적인 균종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효 음식, 효소가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산균 제제나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이 장내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 박탈을 겪는 경우 만성염증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과 같은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경우 만성염증의 위험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가급적 12시 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규칙화하십시오. 만성염증을 줄이는 이 방법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더 실천하면 충분히 만성염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